안녕하세요. 눈행복 멘토 안과의사 김명준입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과 관련이 있는 결막이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눈의 흰자위 부분을 결막이라고 하는데, 이 결막이 노화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서 느슨해진 상태를 결막이완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깜빡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눈물이 윤활유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눈물이 순환되는 부분이 결막이 중요한데, 결막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눈물의 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눈꺼풀이 움직일 때 마찰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이물감과 자극 증상, 건조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 중에 결막이완을 동반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안구건조증 단독으로 증상 회복이 안 돼서 결막이완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물의 순환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결막이완으로도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고, 안구건조증이 결막의 마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막이완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연결이 있습니다. 안검염이 눈꺼풀의 염증을 말하는 건데, 안검염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막이완을 치료할 경우에 염증과 자극에 의해서 다시 결막이완이 나타나면서 증상이 또 반복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결막이완 치료 후에 그 회복이나 이런 것도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검염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검염의 치료는 눈꺼풀 청소, 온찜질 같은 생활 습관의 교정부터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 그 다음에 인공 눈물, 건조증 치료약들,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한 치료 방법도 있고, IPL을 이용한 시술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바미피드라는 안약이 이런 결막이완을 어느 정도 호전시키면서 안검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막이완에 대한 치료는 절제술과 고주파 응고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절제를 해서 치료하는 것이 주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도 많이 걸려서 선호되던 치료는 아니었고, 최근에 고주파를 이용한 응고술도 과거의 장비에 비해서 발달을 하면서 회복 속도나 치료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져서 주로는 고주파를 이용한 응고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술 자체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끝나는 시술이고, 회복은 보통 결막의 회복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일주일에서 4주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중대한 합병증은 없지만 충혈과 이물감이 이제 4주 정도까지 지속될 수가 있어 안약을 사용하면서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안약을 사용하고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신 분들은 의외로 결막이완 치료 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막이완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 결막이완 치료를 주변에서 듣고 본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 결막이완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결막이완이 많은 경우에 안구건조증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에 따라서는 결막이완이 있는 분들 중에 안구건조증이 90%까지 관찰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건조증에 대해서 치료를 주로 했지만, 현재는 결막이완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결막 이완에 대한 치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게 되었고, 단순히 안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눈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경우에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눈 행복 멘토 안과의사 김명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